안나 씨는 미국 휴스턴에서 유학 생활 중인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 친구와 함께 휴스턴에 있는 땡땡땡에 가보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그곳을 들어가 보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출신 안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생활은 다이나믹하기 그지없는데요. 최근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학에는 활기가 돌고 시내에도 사람이 많아져서 더 신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한참 시작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스커트를 입었을 때 제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있는 겁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데도 다리에 각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헝가리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미국 물이 나빠서 그렇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각질을 제거하고 로션을 바르면서 하얗게 일어난 것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날이 차가워질수록 더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커트를 입는 걸 좋아하는데 각질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지가 잘 안 어울려요. 예쁘지 않은 모습이 싫었지만 속은 참 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검은 청바지를 빨려고 세탁망에 바지를 집어넣는데 저는 기겁을 했어요. 왜냐면 검은 청바지 안쪽에 하얀 가루가 밀가루처럼 묻어있더라고요. 제 다리에서 나온 각질이 바지 안쪽에 다 묻었던 겁니다. 저는 바지는 뒤집어서 세탁하긴 했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 고민을 저희 단짝 에리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꼭 안 씻는 사람 마냥 쳐다볼까봐 싫었거든요. 그런데 에리카가 웃으면서 거기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휴스턴에 어마어마하게 큰 찜질방이 있다는 거죠. 찜질방? 저는 찜질방을 더운 곳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더울 땐 각질이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찜질방엔 왜 가나 싶었어요. 에리카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찜질방을 다닌다는 거예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했어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처음 갈 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죠. 에리카의 신기한 이야기에 왠지 찜질방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에리카는 저에게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에리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농담하지 말고 그런 레즈비언 같은 소리 싫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에리카는 웃으면서 찜질방에 가면 다 벗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상한 소굴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실제로 가보지 않고는 정말 못 믿을 것 같기도 했어요. 에리카는 거기 진짜 건전한 곳이라며 한 번만 같이 가지는 거예요. 반은 이상하고 반은 궁금한 상태로 저는 에리카와 찜질방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에리카는 휴스턴 출신이라 그 찜질방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휴스턴의 명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찜질방 가기 전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어요. 에리카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상한 곳이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구글에 검색해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는 있었는데 찜질방도 한국 문화라는 거였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이색적인 곳으로 꼽을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도 찜질방 장면이 종종 나오다 보니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겐 신기한 문화로 인기가 자자하다고 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대형 찜질방은 처음 오픈할 때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색 체험을 하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휴스턴으로 오는 미국인들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여기까지 검색해보니 찜질방이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리카와 그곳을 방문할 계획에 갑자기 신이 나지 뭐예요? 다음 날 저는 에리카와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 돈으로는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돈을 내고 매주 이런 찜질방을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찜질방이 엄청 많아져서 2만 원이면 찜질방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 입구에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도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건전한 곳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연인끼리 온 사람도 있고 저와 에리카처럼 친구와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입구에서 운동복 같은 것을 받아서 탈의실로 갔습니다. 탈의실은 제가 다니던 헬스장 탈의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에리카는 저보고 찜질방부터 갔다가 사우나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탈의실 저 끝편에는 로마에서 볼 법한 대중목욕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가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다 벗고 큰 탕에 모여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앉아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리카는 왼쪽 귀퉁이에 동양 사람으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저는 에리카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까 에리카는 이따가 알게 될 거야. 2시간 뒤에는 우리 차례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고는 찜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 찜질방은 어마어마하게 큰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따라 큰 동굴 같은 것이 6개 정도 있었어요. 동굴마다 방 이름이 있었습니다. 얼음방, 맥반석방, 소금방, 한증막방, 미네랄방, 불가마 뭐 이렇게 여럿 있었는데요. 에리카는 제가 초보라면서 소금방을 데려갔습니다. 바닥에 엄청 큰 소금알갱이 같은 것이 있고 벽에도 소금이라고 적혀있는 광물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5분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땀도 많이 흘렸고요. 에리카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얼음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랬더니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땀을 엄청 흘렸는데도 피부가 끈적거리지 않았어요. 에리카에게 물으니 우리가 운동할 때 흘리는 땀과 찜질방에서 내는 땀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소금방을 한 번 더 가자고 했고 거기서 15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오니 너무 상쾌한 거 있죠. 에리카는 매점에 가서 식혜를 사왔어요. 한국 전통 음료인데 땀 빼고 나와서 먹으면 기가 막히다면서요. 저는 하얀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고 살얼음이 꽤 있는 식혜를 마셨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15분간 땀내고 나서 탈수 상태였는데 식혜를 마시니 달콤 시원한 것이 온 몸에 싹 퍼지는 거 있죠. 정말 이색적입니다. 막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도전해서 불가마도 살짝 들어갔다 왔어요. 1분도 못 버티고 뛰쳐나오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찜질방을 경험했는데 에리카가 예약 시간 다 되었다며 사우나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저는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사우나에 가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빨리 나와야지. 그 큰 물속엔 안 들어갈 거야 하며 에리카에게 둘이 떨어져서 샤워하자고 했죠. 에리카는 크게 웃더라고요. 여성 탈의실로 내려와서 찜질복을 벗고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뭔가 맨몸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니 이상하더라고요. 에리카는 한쪽에 침대가 2개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켠에 에리카가 눕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더니 저보고도 옆 침대에 누우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마음의 준비는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침대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마음먹으면 에리카 몸에 손이 닿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닐 덮은 테이블에 홀랑벗고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확실한 건 그 두 분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들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속옷 정도만 입었더라고요. 곧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양 여자 두 분은 거칠거칠한 노란 장갑을 끼고 저희 팔, 다리, 등, 목, 발가락 사이 등 거의 모든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뜨거운 물을 제 몸에 부으면서 때를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노란 장갑이 바삐 움직이더니 곧 거품이 많이 나는 타올로 망고향이 나는 비누를 칠해 거품을 내고 제 몸을 다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헹구고 무슨 오일 같은 걸 살짝 바르더라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등을 2번 두드리면 몸을 뒤집어라는 뜻도 이해했어요. 두 분은 갑자기 샴푸하고 외치더니 제 머리를 감겼습니다. 이제 와서 말인데 태어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90분간의 서비스를 받고 나니 여기저기 피부가 아픈 것 같긴 했는데 진짜 기분이 상쾌했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비싼 입장료에 스파 서비스까지 거금을 들인 이색 체험이었지만 최고로 만족했어요. 에리카는 만족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놀렸어요. 남한테 맨몸 못 보여준다는 제 말은 바로 취소했어요. 이런 곳이라면 10번이고 맨몸으로 누울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웃었습니다. 스파를 하고 나서 배가 고팠는데 에리카가 마지막 코스라며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또 새로 받은 운동복을 입고 위층 찜질방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아까 먹었던 식혜를 파는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었어요. 에리카는 한정식을 주문했어요. 한국식으로 국과 밥, 반찬이 나오는 메뉴인데 여기 한정식에 나오는 국이 우거지국이나 미역국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금방 나왔습니다. 지판 위에 하얀 쌀밥과 미역국, 김치 반찬, 계란말이, 어묵볶음 등이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 처음이었지만 왠지 찜질방과 잘 어울리는 보양식 같은 식단이었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든든하게 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저는 에리카에게 말했어요. 한류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문화가 확실히 차별화되었어요. 그리고 경쟁력도 갖춘 것 같았어요. 찜질방은 다양한 한국 문화 중 하나고
그 자체로도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국 찜질방을 다녀온 후 제 다리엔 각질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완벽한 아이템 아닌가요? 한국의 문화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럽네요. 한국,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찜질방을 방문한 안나 씨가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만족했다고 하니 역시 한류는 전 세계가 인정한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요. 어릴 땐 명절 전에 꼭 목욕탕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